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투시경 스페셜 아나운서 박재인입니다. 이번 주 관망 흐름이 다소 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빅 이벤트 속에서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까지 함께한 한 주였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미국의 물가 충격 그리고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 단행까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나 금요일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돌파를 하기도 하면서 시장의 어려움을 또 한 번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시장 속에서 그 안에서도 장대 양목 쭉쭉 뽑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만 선별해 주시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시장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50분만 딱 함께 해보시면요. 빨갛게 계좌 물들이는 경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할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영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좀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시장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서 자세한 분석 좀 해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히려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다사다난했던 이슈들이 질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번 주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 초반 단기적으로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전에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금통위를 인한 금리 인상, 여기에다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등등 지난달보다 훨씬 더 높았었던 물가지수의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까지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증시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었던 모멘텀인 것들은 분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지난주에 형성이 되었던, 지지난주에 형성이 되었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재료 소멸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러한 한 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장 초반의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눌렸었던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금리가 0.5% 인상이 됐다라는 이러한 이슈와 함께 오히려 지수는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 자, 목요일 날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미국도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지지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안정된 모습들이 포착이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금요일 날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초반에 흘러내렸다가 회복세를 연출해 주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결국에는 경제지표 발표였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안도감과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고,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 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핫했던 섹터가 뭡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자,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 제가 언제부터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는지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올라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본다라는 생각보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다른 섹터에다가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 사설이 길었는데 추가적인 화면 어떤 것을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거냐면은, 일단은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일단 양 지수 모두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불과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고 5월달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던 지난 6월 둘째 주에 분위기랑 지금 비교를 하면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발표가 된 이후에 꾸준히 추가 낙폭이 연출이 됐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버텨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이제 다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미국의 7월달 FOMC의 금리 인상이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 아니면 1포인트냐 이 갈림길에서 현재로서는 0.75포인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점론이 지금 야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의 분위기는 소위 말해가지고 눌림 구간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일단 불안한 요인들, 요소들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또 다음 달에 마찬가지로 이제 또 7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통위가 열리겠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이제는 다음 주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전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저는 이러한 믿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많이 눌렸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눌린다 하더라도 더 크게 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소위 말하는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버텼기 때문에 이제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만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힘든 여정 다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상황들을 지켜보시자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1원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선점해서 공략하느냐. 이제 이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회복이 될 때는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수가 다시 또 눌린다면 또 그때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지수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내 계좌도 조금씩 회복이 되겠지만은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충분히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결국에 눌리고 있는 우려감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가와 실적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완연한 바닥권을 다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시점을 계기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거의 정점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희망적인 메시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까지라는 기준은 사실 없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출렁일 만한 이슈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딱히 언제다라고 이렇게 지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이제는 소위 정점론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그 시점까지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7월달 FOMC가 26일 날부터 열리게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0.75포인트, 즉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인데, 사실 0.5포인트는 이제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0.75포인트냐 아니면 이제는 1%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0.75포인트였어요. 자, 근데 요즘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1%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려감이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엔 유가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번 주에 어땠습니까? 유가가 $100 이하로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선만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만 눌린다면은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이 정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가가 뒷받침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이러한 포지션 자체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 여부는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지만 지난 6월 달처럼 그렇게 크게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실적이죠, 실적.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조금 다르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빨강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파랑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를 보면은 코스피는 사실상 조금 눌렸었고 코스닥은 반대로 올라갔었어요. 왜냐면은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양호한 포지션이 연출됐기 때문에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어땠습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로 움직였고 그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바로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대만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기업에? 바로 TSMC.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알려진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고 그 파운드리 회사인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에서 불어왔었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대만의 TSMC를 필두로 해서 불어오고 있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 거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맞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2분기 대비 시장의 흐름 대비 양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 섹터 자체가 이제는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6만전자라고 불리우는 시점 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실질적으로 6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외인들의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 준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는 이제 다음 주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마감이 되었던 분위기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다. 양호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계좌의 종목군들은 어떻다? 빨갛지 못하고 파랗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쉽죠?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이벤트들 때문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위축된 투심이 지금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늘 말씀을 드리죠. 저희랑 함께 하셨다면은 아까도 보셨고 좀 전에도 보고 계시는 이 상승률의 흐름을 연출해줬던 종목군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말씀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어요. 특히나 이번 주, 지난주 최근에 급등해줬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번 주, 지난주 정말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 언제부터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올해부터 내내 불렀어요. 내내 불렀었고 제약바이오 특히나 그중에서 과대낙폭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안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이제 조금씩 맺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요즘에 간추려서 정리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뭐 한국BNC라든지 세종메디칼이라든지 뭐 한국파마, 뭐 바이오니아, 일동제약, 뭐 일동홀딩스, 뭐 진원생명과학 등등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의 단기 상승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상황을 이제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수가 떨어져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는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소위 말하는 시장의 관심도와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만 쏠리는지를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흐름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추세가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얘기해 드렸고 기존에 미리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 섹터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따가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는 저희랑 함께 하셔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 포트에 계좌에 담으셔가지고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에게 한번 안내하는 방법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의 꼼꼼한 시장 분석 잘 들어보셨죠? 이렇게 시장에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정점론 그리고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내 계좌는 아직도 이렇게 파랗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전문가가 좀 따라가는 대로 하면은 훨씬 더 좀 좋은 종목군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박영근 전문가님 오늘 모셨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내 계좌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 예전부터 특히 올해부터 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할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종목군 중에서 특별히 한국파마, 한국 BNC 그리고 세종메디칼이 최근 상승률만 무려 80% 이상 가져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최근 상승률 80% 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만 대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참여 코드는 2022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나도 한국파마, 세종메디칼, 한국 BNC처럼 80% 넘게 수익률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최근에 가져갔던 상승률 얼마나 크게 가져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최근 상승률 확인해 보셨죠? 특히나 좀 눈에 띄었던 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이 조광 ILI가 목요일, 금요일 모두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저희가 들었던 히든 종목이죠. 셀리드도 당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적절하게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도 최고의 상승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표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게 상승률 가져갈 수 있는지 좀 비법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크게 수익률을 가져간지 많이들 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최대로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좀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통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군들이 사실상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포지션의 종목군들이겠죠. 자,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거를 보시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섹터가 소위 말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다시 또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야간 방송에서도 뭐 해드리고 바로 분석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선물로 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장이 열리진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장이 열리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 노란톡방에 계시면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지는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받았던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의 최근 1주, 2주 만에 상승률이 이만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누적 상승률 400%짜리 종목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가 노터스 공략하면서 제2의 노터스 잡아봅시다 라고 얘기해서 드렸던 게 공구음원이었고요. 공구음원이 따라서 400% 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2의 공구음원을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조강 ILI. 자, 보시는 것처럼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 조강 ILI를 공략한 게 시간이 조금 되긴 했지만 그 상승이 벌써 100%가 넘게 나왔다는 거고, 그 밖에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던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의 3분의 2 이상이 어떤 섹터다? 제약바이오 섹터다. 그리고 저희가 다 교육해 드렸고 최근에 방송이나 아니면 이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세 자릿수를 기록한 조강 ILI 언제 드렸는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 자리가 언제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입니다. 이때 사실 보시는 것처럼 공구먼과 세아 메카닉스 등등 이 종목군들을 함께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구먼은 무려 400%가 넘는 상승. 그리고 조강 ILI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었죠. 50%대. 그죠? 그랬다가 눌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00%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여기에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의 포지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무상증자. 어쩔 수가 없이 무상증자를 주겠다라고 밝히는 회사들이 통상적으로 권리락이 시행되는 전후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구먼이라든지 노터스를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 조강 ILI도 함께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큼 움직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요즘에 신드롬처럼 소위 말하는 무상증자, 사실상 무상증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부각이 된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단기적인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목 나도 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전자부터 본다라면은 왜 나오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수가 아직 지지부진하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매매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해 볼까? 공략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이러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눌리는 구간대에 형성이 된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다.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저희랑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어느 정도 흐름이 형성되는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조강 ILA 과연 다음 주에는 얼마만큼 더 올라갈까요? 말씀드렸듯이 노터스 공구먼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랑 같이 공략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한국 VNC 무려 8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꾸준히 얘기 드렸던 제약바이오. 계속 얘기 드렸죠. 제약바이오. 저는 2022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제약바이오를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안 끝났잖아요. 코로나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최근에 코로나가 종식처럼 보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최고 확진자 수가 만들어졌고,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만 명대까지 나왔는데 곧 10만 명, 20만 명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린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랐으니까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저희랑 같이 공략했다면은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같이 맛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을 텐데 왜 이제야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아직 안 움직인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이 공략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6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6천 원대에서 3만 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 500%입니다. 근데 이게 3만 원이 최고점일까요? 아니요. 더 위에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가 끝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600%, 700%, 많게는 1000%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은 제약바이오에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는 과대 낙폭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 보세요. 그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자 상반기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사실상 이 종목군들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수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회복이 되고 반등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섹터들이 이겁니다. 라고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죠. 그래서 첫 번째 2차전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게임주입니다. 네 번째 엔터 미디어 그리고 다섯 번째 메타버스 NFT예요. 그리고 요즘에 엔터 미디어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어때요? 변동성 정말 크죠? 왜 이렇게 클 수밖에 없을까요?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위 말해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6만 미만이에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걔네들이 올라가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돼요. 다만 올라갔으니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80% 넘게 올랐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바닥 기준으로 꼭대기를 보잖아요. 100% 넘어가요. 근데 저희는 100%라고 얘기 안 드려요. 왜? 올라오고 난 걸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00%는 안 되지만 100%에 근접한 상승률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세종메디칼 역시나 마찬가지죠. 항상 같이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9,000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3,000원에서 9,000원 간다 몇 퍼센트예요? 200%입니다. 이만큼의 상승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종목군들,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 매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저희가 야간 교육을 통해서 틈틈이 뭐 해드려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만큼.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뭐 나왔어요? 상한가 나왔잖아요. 저희랑 같이 하시면 심심치 않게 상한가 종목군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 뭐였어요? 조강 ILI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국 VNC도 언제? 월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세종 메디칼도 금요일 날 상한가라고요. 상한가를 간 종목을 공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는데 내가 안 찾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만 저희가 만들어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수급과 이슈와 흐름을 본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얼마든지 만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4계좌에 내 포트에 담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국파마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최근에 올라왔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5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몇 퍼센트? 150%. 150%. 6만 원까지 간다? 200%입니다. 200%. 말이 쉽지.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왜?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공략을 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요. 왜 제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노래를 불렀는지 이제는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요.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늦은 감이 있어요. 왜?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언제 봐야 되냐? 이제부터 관심 종목에다가 넣고 다시 올라갔다가 눌려는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공략하기엔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히든 종목군들이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그 종목군들 힌트는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대놓고 공략해 드리진 않아요. 어디에서만? 노란톡방에서만 공략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박재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렸던 히든 종목들 방금 다 보셨죠? 이렇게 상한가를 여러 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다 대표님께서 발굴을 해주셨던 종목들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진입하기 어려워하시는데 대표님께서는 가장 눌렸을 때 최대폭으로 상승률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만 선별해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이 종목군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히든 종목을 힌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먼저 제가 불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저희 이 제약바이오조 최근에 80%나 넘게 상승률 드렸던 이런 종목 같은 히든 종목 발굴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제법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좀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 상한가 이어간 종목도 있었고요. 또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은 6글자인데요. 제가 첫 2글자를 보고 좀 영어로 인사를 할 때 좀 간단하게 2글자로 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하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글자가. 앞에 첫 2글자가 하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끝에 3글자는 우리가 이제 월드컵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좀 유명한 월드컵 노래 중에 오 필승 코리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네, 그 마지막 3글자가 코리아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좀 힌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차트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보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글자 수 몇 글자라고 했습니까? 6글자짜리라고 얘기를 드렸고, 아까 힌트를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조합해 보시면은 이 종목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종목도 저희가 최근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도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나쁘지 않게 흘러가면서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조금 나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왔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심이 위축되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 구간대 과거에도 형성이 되었던 지지선 구간대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준다면은 최근에 상승폭을 보였던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상승폭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명이 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바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한번 입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입장하셨는지 한번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장하셨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힌트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맞추고 계신데요. 하지만 나 아직도 이 종목 모르겠다 혹은 종목을 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셔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변동성도 정말 크고 그만큼 최대로 상승률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공략을 해야 하는지가 참 어렵죠. 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참여 방법 잘 보고 오셨나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 꼭 양해 바라고요. 바로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최근에 이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특히나 이 시적절하게 제약 바이오를 공략을 해주셔서 최대 상승률을 내셨는데 어떻게 좀 가능했는지 리뷰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몰려 있는지 이것만 생각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주, 지난주 아시는 것처럼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사실 몇 개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섹터가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렇게 공략을 해 드리고 있어요. 뭐 보로노이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버킷스튜디오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공개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공략한 이후에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아쉽게 눌렸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지지선을 보여주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드렸던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해서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다시 또 2차, 3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렇게 또 교육을 받아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일동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저희가 일동홀딩스도 어디를 통해서 최근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자, 히든 종목 공개합니다. 일동홀딩스. 자, 여기에도 사실 공구먼이라는 종목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럼 최근에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일동홀딩스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몇 퍼센트가 올라왔는지,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동홀딩스 공략했을 때 일동제약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그 두 종목이 최근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아실 거라는 거예요. 일동제약도 여기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히든 종목, 이렇게 일동제약, 자, 히든 종목, 일동홀딩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과 섹터가 있으면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 어딘지를 기억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올라갔기 때문에 보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자,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 찾아보시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8만 원에서 2만 7천 원이요. 자, 2만 7천 원에서 8만 원 간다고 쳐봅시다. 몇 퍼센트? 200% 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6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2만 원대까지. 자, 올라가면 몇 퍼센트다? 200%다. 이러한 것들이 항상 염두를 하는 차트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계산이 철저히 진행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크게 1, 2%가 아니라 50%, 60%, 100%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올라가기 전에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선침해. 그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있죠. 진원생명과학.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략을 해드렸고 최근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형성됩니다. 60%. 제가 이 종목 힌트 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 기업의 대표 이름과 제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도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올라갔었을 때 저희가 얘기 드렸겠습니까? 최근에 드렸겠죠.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상승률이 어떤지를 이제는 저희 노란 톡방에서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던 4x4. 자, 올라오면서 몇 퍼센트? 약 40%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보로노이나 그리고 우리가 급등을 만들어 드렸던 공구먼이나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신규 상장. 그리고 신규 상장 뒤에 눌리는 종목군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소위 말해서 눌리는 종목군들을 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을 공략을 하시라고 저희가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셔야 이러한 종목군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버킷 스튜디오. 자, 여기에 또 버킷 스튜디오 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보로노이 같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버킷 또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자, 보로노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자, 그때 같이 드렸으니까 이때 들어갔겠죠. 그리고 얼만큼 올라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섹터 안에 이 모든 종목군들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섹터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게임주.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다? 엔터미디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NFT. 그리고 또 뭐다? 메타버스. 왜 제가 이 섹터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냐면은 이 섹터들이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폭을 보일 때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했던 섹터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반기, 물론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섹터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과대 낙폭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라는 얘기를 저희는 지금 몇 달째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다양한 종목군들, 많은 종목군들 섹터가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군들만 제대로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말 그대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잡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 가지고 이렇게 뭐 올려주래요? 후기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라는 겁니다. 1%, 2%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드리고 있는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도 다양하잖아요.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뭐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약바이오 위주로 이번 주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뭐 그래서 뭐 일동제약, 한국파마, 뭐 세종메디칼, 뭐 차백신 연구소, 청담글로벌, 일동홀딩스 등등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서 같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자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무료라는 겁니다. 다만 안타깝게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만 입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결과물을 이제는 다음 주에 대보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도 히든 종목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러면 대표님과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첫 두 글자가 제가 빨리 드릴 텐데 이 동네 이름인데 명품 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그리고 치읓으로 시작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글자는 세계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이 단어가 됩니다. 네, 이 정도 드리고 바로 대표님께 차트 분석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는 바로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섯 글자짜리, 일단 다섯 글자짜리 종목이었고, 자, 앞에와 두 개, 뒤에 세 개를 나눠서 힌트를 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잘 유추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처럼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난 종목은 아니에요. 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쉬운 부분들은 최근에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다시 눌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재공략해보지 않을까, 재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지금 현재 이 구간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규 상장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지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변동성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최근에 얼마까지 1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몇 퍼센트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무려 50%입니다. 50%. 자, 불과 몇 거래일 날에 12,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라고요? 50%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보시는 신고점 16,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몇 퍼센트일까요? 100%라는 겁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느냐, 저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수가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특별한 움직임 없이 양호하게 추세가 흘러가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주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많이 눌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관심도를 받았던 섹터의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일단은 제가 세 번째 것도 바로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과 세 번째 히든 종목의 공통점을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다? 신규 상장이다. 일단은 신규 상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몇 거래 안 됐죠.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나 이것도 최근에 일주일 만에 38,000원에서 2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한다. 27,000원에서 38,000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일까요? 못해도 30-40%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지금 얘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특별한 악재가 있을까요? 악재가 없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소위 말해가지고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고 정말 큰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쉽게 안타깝게 투심이 위축이 된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도 그리고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큰 과대 낙폭이 큰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봤었을 때 10% 20%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 떨어진 종목군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바로 7월달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잘 버텨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대 낙폭주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좋은 종목군들, 수익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낼 거면 1%, 2%, 3%보다는 5%, 10% 혹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만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얘기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정리 한번 더 해드릴 거고요. 이 정리한 내용들은 또 이제 한 주 동안의 밑거름이 돼서 저희가 또 열심히 이 노란톡방에서 열심히 브리핑해 드리고 대응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입장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세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한번 이 앞 글자 두 글자를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 종목 너무 궁금하다. 바로 히든 종목 얻어서 장대 양봉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니까요. 꼭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크게 상승불이 켜주길 바라면서 다음 주 내내 성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